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말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수가 있나 싶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같이 낙폭이 큰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잡아야 할지 오늘장 키워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하락폭이 진짜 너무 좀 과도하다 보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지금 6%, 코스피가 4%나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 어제 하락분에 비하면 그쵸. 아직 반도 못 올라온 거거든요. 네. 다만 하락이 이제 멈추고 일단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술적인 반등. 뭐 오늘 시장 반등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V자 반등이 좀 들어올지 아니면 또 약간의 또 눌림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중동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에 옵션 만기라는 또 수급 이벤트도 또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이제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 말 그대로 이제 자율 반등이 좀 진행되고 업종별로 오늘은 좀 무차별하게 어제 1시 이후에 하필 또 어제 이제 영민한 투자 끝나자마자부터 그냥 폭락세가 이제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정말 좀 후덜덜한 이제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제 하락분을 전체적으로 오늘 좀 되돌려 놓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N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게 이제 R의 공포,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폭락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일본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저께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 이제 폭락을 했고 일본의 하락폭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동조화되면서 이제 같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많이 회복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일본은 지금 10%나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얻어맞을 때는 일본하고 같이 10% 폭락하더니 반등 들어올 때는 지금 반밖에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만 실제로 이제 일본 시장에 이제 영향력이 좀 컸었다는 걸 이제 감지를 좀 하면 그럼 결국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제 이슈,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초저금리를 이제 유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돈값이 소위 말해서 싼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전 세계 지금 자산시장 뭐 부동산,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지금 엔화가 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엔화 가치가 실제로 어저께 이제 엔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141까지 이제 폭락을 했어요. 최근에 160을 훌쩍 넘었었는데 이게 뭐 한 달 만에 거의 141까지 이제 폭락을 했다가 오늘 간신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뭐 144, 14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폭락했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급반등을 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매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매도를 막 하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값이 싸졌을 때 다시 주식을 되사서 이제 갚아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아주 값싸게 이제 엔화를 빌렸다가 엔화 가치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빌렸던 엔화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에 대한 이제 유출, 그 리스크가 사실 어저께 우리 시장까지 이제 좀 번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첩첩산중 악재가 온통 쌓여 있는 게 이제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 거기다가 지금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거기다가 지금 이란은 뭐 일촉즉발 뭐 당장 뭐 전쟁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고 있죠. 이런 모든 악재들이 어저께 공교롭게 동시에 좀 겹치면서 폭락세가 이제 연출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왜 코스닥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수급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도 일단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수급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코스닥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코스피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을 먼저 사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머뭇머뭇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키워드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여전히
여전히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다. 오늘부터 그냥 내리 V자 반등이 들어와서 한 달 내내 올라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과도했던 코스닥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이제 더 큰 것도 있고 수급적인 이제 측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좀 분위기가 안정이 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악재가 쌓이면서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오후장 레시피 부탁드려요. 네. 오늘 옷장 한 줄 레시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어저께 우리가 이제 최악의 네. 거의 지옥 같은 시장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좀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는 뭐 다른 매크로 지표나 이슈 다 떠나서 절대적인 수준의 여러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열어놓고 보시면은 아 정말 많이 빠졌구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 자리가 기회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코스피 지수도 지금 어저께 2,400까지 이제 주저앉았다가 오늘 반등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어저께 670포인트까지 폭락을 했다가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하루하루 시세에 우리가 일희일비 하다 보니까 오늘 몇 프로 올라갈까? 오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몇 프로 오르고 몇 프로 빠지고에 이제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큰 그림을 좀 놓치게 되는데 다른 이슈 다 내려놓고 절대적인 수준의 기술적인 위치만 놓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까지 낙폭 가대 구간까지 빠져 있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9월달, 7월달 사실 FOMC 회의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잖아요. 온갖 지금 비난을 지금 다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긴급 회의라도 열어가지고 과거에도 뭐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2007년 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도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 조치를 이제 시행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의견은 이제 동의하기 좀 힘든 게 여러분들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강도와 속도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가팔라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면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공적 영역과 민간 부분에 지금 엔화가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사실 추산하는 것조차 힘들다. 공공 부분에만 거의 20조 달러라고 하면 사실 20조 달러를 여러분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환산을 해보시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금 풀려 있는지조차도 가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의 달러 유동성은 이제 공급될지언정 엔화가 완전히 이제 급속도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장에는 또 굉장히 또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만큼 인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불과 한 달 전에 4.6%까지 올랐던 게 지금 3.8%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김동호 매니저님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제 주식 시장에 풀려 있던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사실상 주식의 자금 자체가 오히려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도가 빨랐을 경우에도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9월달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온갖 논란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제 조금 완화되고 시장이 어쨌든 자정작용을 통해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사실상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과도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서비스업 PMI 지수가 51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 자체는 먼저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먼저 자정작용을 통해서 안정이 좀 되고 난 이후에 9월 달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빅컷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 했으니까 9월 달에 0.5%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 대선까지 이제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지금 너무 가파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 급락 때문에 주식 시장의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욱 과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좋지만 이거 속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8월 달에 또 잭슨홀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 자리가
미국 연방의 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주요국의 재무장관 포함해서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뭔가 립서비스 정도만 좀 날려주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일 때는 오히려 립서비스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립서비스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8월 달에 긴급금리 인하보다는 9월 달에 빅컷을 통해서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오늘 정도 시점이라면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주식을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신규 조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장 레시피 최상의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시장이 언제 안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 종목들 리뷰 빠질 수가 없겠죠. 첫 번째로 네. 어제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HT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12% 넘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네.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제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 아래 공포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건데 경기 민감주를 소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렸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정면 승부를 한 건데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만약에 이게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제 가격 반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뭐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장중에 거의 13% 가까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20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11%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조선업종은 그야말로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면서 이제 신조선 수주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별히 뭔가 큰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래서 어제 급락했던 HD 현대,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실적 턴어라운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인데요. 어제 10% 넘게 빠지다가 오늘 2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알테오젠은 사실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7월 초에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33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하고 한 20% 정도 이제 수익이 났었다가 어제 이제 급락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다시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도 알테오젠이 지금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이 아쉽게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오후장에 또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제가 짧게 좀 잡아놨는데 바로 손절가 터치를 해버렸는데 오늘 삼천당 제약도 반등 들어오고 있고 펩트론도 지금 15% 가까이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를 끌고 있는 종목들이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펩트론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들이 빠르게 이제 가격 회복을 하고 잘 버티고 있으면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하반기 때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금리 인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경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경기를 또 잘 안 타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노이즈로부터도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하반기 내내 좀 강조해드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반등장에는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오늘 네.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뭐 어제 대비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7만 1,000원 현재가로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투자 사이클에도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업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미국이 지금 현재 침체가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증폭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침체에 빠지기 전에 이런 엄청난 이제 우려들이 시장에 제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겠죠. 그다음에 금융당국 연준도 지금 뭐 월가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면서 8월 달에 지금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하방 압력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차단하거나 실제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침체에 빠지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경기 침체가 이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AI 산업에 대한 이제 이슈라든지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크게 달라지질 않기 때문에 대장주인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 이제 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재룡전기 같은 이런 기업들도 주가는 이제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폭락을 했다가 어저께 6만 원도 잘 깨졌었거든요. 어제 급락하는 와중에 6만 원 밑으로까지 이제 흘러내렸다가 오늘 이제 갭상승 출발 이후에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오늘 이 상승 파동으로 약간은 이제 일단락이 좀 됐다라고 보고요. 7만 원 자리가 이제 지지되면 추세가 조금씩 이제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고 결국 이제 변압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주 사이클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변압기 뭐 송전 이런 거 이제 교체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도된 걸 보시면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삼성전자가 대략 한 360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착공이 1년 앞당겨져서 당초 2026년에서 2025년 내년으로 좀 앞당겨졌거든요. 결국 반도체 공장 짓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공략하는 관점에서 8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어제 저점이었던 6만 원 정도를 가격 전략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압기 관련주로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재룡전기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리 인하의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수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18,230원 현재가로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이라면 오늘 현재 시점에서 뭐 어떤 종목이든 저는 뭐 매수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동안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잘 버텼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이제 대폭락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웬만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30%씩 조정을 좀 다 받은 상태예요. 퓨처캠도 불과 3주 전에 최고가 25,000원을 찍었던 종목이 어저께 저점이 14,900원이었거든요. 고점 대비 역시나 40%가 훨씬 넘게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단기간 안에 워낙 이제 가파른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에 대한 매력이 좀 생겼다라는 거. 알츠하이머 신약들 이제 레카네맙, 도나네맙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승인되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방사성 진단제를 공급하는 퓨처캠이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암 치료제와 전립선암 진단제 이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약인 노바티스의 이제 플루빅토 대비해서 객관적 반응률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상당히 좀 좋은 효능을 중간 결과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과 관련된 이제 결과가 진척될수록 특히 이제 국내 임상에 대해서는 이상이 이제 연내에 종료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 11월 달에 이제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빅파마들과 이제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충분히 상승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락 파동이 역시 오늘 이제 마무리되면서 상승 전환이 이제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퓨처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시장이 다행히 어제 하락분을 회복해내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도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갈지 내일 이 시간에 영민한 투자에서 시장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